494야드짜리 파5입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 4개 넘어가는 데가 한 210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캐리로 거기를 넘기긴 쉽지 않지만 이 홀도 그 벙커 왼쪽 끝 정도 조준을 하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슬라이스 바람이 불지만 왼쪽으로 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이 홀은 왼쪽으로 가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공이 잘 떨어진다고 해도 세컨 치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홀은 벙커 왼쪽 끝이나 아니면 그린 앞에 보이는 벙커 정도를 보고, 그러니까 중앙 정도나 중앙 약간 오른쪽으로 보고 플레이 하셔서 우측으로부터 가셔도 괜찮은 홀입니다. 여러분, 같이 슬라이스 바람이 분다고 무조건 왼쪽을 넉넉히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홀의 생김새에 따라서 그 부분을 잘 공략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그린 앞에 있는 벙커, 동그란 벙커 정도만 보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 건데, 잘 친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는 페어웨이랑 러프 경계 어디쯤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슬라이스 바람에서 공이 사실 잘 휘지 않아서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우측으로는 안 가지네요. 오늘은 그래도 뭐 페어웨이로 잘 갔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홀은 왼쪽을 안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냥 우측으로 흘러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슬라이스 바람이 좀 있지만 조금만 왼쪽을 보고, 한 5m만 왼쪽을 보고 우측에 떨어져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여긴 아닌데 저기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측인데 어쨌든 요건 제가 실수해서 잘못 간 거니까. 핀까지 거리는 한 40m 정도 되는데요. 앞바람이 부니까 40m 한번 다 쳐볼게요. 이렇게 밑에서 위를 칠 때는 저 깃대 깃을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라이야, 약하게 맞았다. 약하게 맞았어. 라이만 너무 신경 썼네. 자, 11번 홀 384야드짜리 파4 홀인데요. 이 홀도 여전히 앞바람 슬라이스가 불고 있는데 이 홀은 홀의 생김새가 아주 편하진 않아요. 거의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홀에서 티샷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해서 이 홀은 저는 왼쪽을 피하기 위해서 노티로 티샷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노티로 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용하시면 되냐면 평상시보다 티를 조금 낮게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낮게 티를 꽂았을 때는 스윙을 우리가 이렇게 밑에서 위로 퍼올리기는 어렵잖아요. 오히려 낮은 티를 꽂았을 때는 약간은 이렇게 공에 좀 달려드는 듯한, 혹은 약간 아웃인, 찍어치는 듯한 형태의 스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왼쪽은 확실히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 홀도 봤을 때 우측이 넓죠. 저는 티를 낮게 꼽는 것보다 노티가 더 확실하기 때문에 노티를 꽂고 플레이하지만, 티를 꽂으실 땐 평소보다 좀 낮추시면 왼쪽으로 가는 미스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핀까지는 95m 정도 거리고 앞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52도 웨지로 한 105m 정도, 많게는 한 110 정도까지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105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보다 한 5m 정도 왼쪽을 보고. 아우, 밀리는 게 엄청 밀리네요. 잘 맞았는데 핀 오른쪽으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바람이 엄청 세네요. 기가 막히시다.
짧어. 감사합니다. 짧았어. 네, 12번 홀 185야드 정도 되는 파3 홀입니다. 이 홀 사실 거리가 상당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바람도 여전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지만 핀이 오른쪽 편에 있고 왼쪽 편이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컨을, 티샷을 공략하실 때 바람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운데 보이는 저 두 그루 야자수 보고 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샷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저 두 그루 야자수 중에 왼쪽 편에 있는 야자수를 보고 최대한 페이드가 걸리지 않게 원래 제 구질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크다. 네, 그래도 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점프를 너무 했다. 감사합니다. 자, 오락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번 홀 파4 363야드짜리 파4홀이고요.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플레이 될 것 같은 느낌의 홀이긴 합니다. 그리고 뷰가 엄청 예쁜 홀인데 이 홀 같은 경우에도 그린 오른쪽 끝에 보면 야자수 이렇게 몇 그루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방향 쪽에 공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방향을 보고 그대로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왼쪽으로 붙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홀 자체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3번 홀 세컨에 나와 있는데 이 홀은 그린 뒤로 넘어가면 아주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공략을 하실 때 지금 두 분 보면 두 분 다 그린 엣지에 멈춰 있는데 이렇게 그린 엣지까지 공략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저도 조금 핀보다는 조금 짧게 친다라는 마음으로 칠 건데 거리가 55m 밖에 안 돼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샷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엣지 정도에 떨어뜨린다라는 마음으로. 아이고, 짧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1m 정도 짧았어요. 그린 밖에 맞아서 안 올라갔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하는 사람들의 팁인데 실제로 그렇게 뭐 오션 브레이크나 이런 것도 네. 실제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레벨대를 놓지 않는 이상. 네. 근데 그럴 때는 저쪽에 실제로 있는 건데 네. 저쪽 엣지가 저렇게 죽어요. 네.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엣지가 저렇게 죽어 있거나 아니면 저런 데다 떼짱을 심어 놨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떼짱을 저기다 심을 건데 항상 저기가 저 모서리가 죽어요. 네, 저 벙커 앞에요. 네. 그럼 물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니까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미묘하지만. 아, 물이 없어서 죽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상황은. 네, 물을 이렇게 잔디가 먹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흘러 내려가니까. 오, 이런 거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홀만 홀컵 잔디 죽는 것만 보고 항상 얘기했었는데 역시 확실히 이래서 뭐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사실 이게 저희도 골프 치다 보면은
항상 코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이 엄청 세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관리 사실 안에서 망가뜨리려면 얼마든지 그죠. 쉽게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골프장에서 회장님 다음이 코스 경기과다. 맞습니다. 네, 코스 관리과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거예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14번 홀이고요. 이 홀도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저희 촬영했을 때 이 홀에서도 촬영을 했는데 이 홀이 그 거북이를 볼 수 있는 홀이거든요. 핀까지 거리는 165야드이고 이 홀도 오른쪽으로 굉장히 많이 붙여 치셔야 됩니다. 그린에 떨어지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흐르고 흐르면 죽어버리는 홀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오른쪽을 많이 볼 예정이에요. 한 30m 정도 저는 오른쪽을 보고 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람도 훅바람이고 제 구질도 드로우 구질 같이 만나기 때문에 2배로 휘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감히 넉넉히 오른쪽에 보고 떨어져서도 왼쪽으로 구를 거를 예상하고 오른쪽을 넉넉히 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파3 같은 경우에는 핀에 가까이 붙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홀이니까 그것도 감안하시면서 치시는 게 좋아요. 그린 주변으로 가면 좋은 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일어나서 맞아서 많이 아니었지만 그린 오른쪽 괜찮습니다. 자, 제 공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오른쪽으로 조금 크게 실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와서 보면 오히려 그린 방향에 그리고 가장 좀 치기 편안한 곳에 위치했죠. 그래서 이 홀은 특히 오른쪽이 티박스에서 야자수는 사실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보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대부분 너무 조금 보는 게 문제니까. 오, 좀 짧다. 잘 쳤다 생각했는데. 오, 감사합니다. 자, 15번 홀 한 330야드 정도 되는 파4 홀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도그렉 홀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 거리는 좀 더 긴 것 같고, 이 홀 명칭이 지옥의 연못이라는 명칭이 있대요. 근데 누가 봐도 해저드로 들어가기 정말 좋게 생겼거든요. 이 홀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어지는 좌 도그렉 홀인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여러분? 다 저 왼쪽으로 붙이려고 하다 물에 빠지니까 그런 별명이 붙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좌 도그렉에서는 왼쪽에 붙이는 게 아니라 내 드라이버가 나갈 수 있는 거리에 최대한 우측에 붙이는 거다. 그래서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어딜 보고 치시면 되냐면 요 페어웨이 끝으로 쭉 가다 보면 야자수 큰 게 하나 있고 그 중간에 그 왼쪽에 보면 2개가 붙어 있는 좀 키 작은 야자수 있는 방향이 있어요. 페어웨이 오른쪽 편에. 그 2개 어디쯤을 보고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홀은 뭐 물론 원호는 안 되겠지만 예전에 제가 촬영할 때 기억으로는 드라이버를 치면 그린 주변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좀 왼쪽을 보고 그린 주변에 갈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결코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2홀에서 김대원 프로랑 편을 먹고 2대2로 저희가 그 포썸을 했었는데 2홀에서 저희가 져가지고 오늘은 그 운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버디를 한번 노려보려고 과감하게 치는 거니까. 일단 공은 제가 생각한 대로 잘 맞았어요. 문제는 앞바람이라 거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까지 75m 남았네요. 330야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370야드 정도 되는 홀이었습니다, 여러분. 핀까지 75m.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리긴 한데 러프라 10시에서
감사합니다. 좋았어. 감사합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홀 지나온 것 같아. 340야드 파4 홀이고요. 이 홀도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이 홀에서 티샷 실수를 해서 좀 어렵게 파를 했던 홀인데, 이 홀 보면 티박스에서 보면 굉장히 그 페어웨이 중간, 그러니까 그린 방향으로 가다 보면 되게 오른쪽에 많이 치우쳐지거든요. 물론 이제 왼쪽으로 친다고 해도 저 나무까지가 한 225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막 창이 나는 거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왼쪽으로 조금 가까이 붙는 게 이 홀은 좋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페어웨이 벙커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짧은 홀이지만 티샷이 만만하지는 않은 홀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210m 정도만 쳐서 페어웨이를 지금 지킬 예정인데, 이 홀에 오셨을 때는 에임은 그린 방향을 보고 하시더라도 그 방향을 보고 샷을 했을 때는 오른쪽 방카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플레이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슬라이스 홀이란 뜻이에요. 난 그게 싫다, 그래도 난 페어웨이를 좀 지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왼쪽에 보이는 저 큰 나무 왼쪽 끝에 페어웨이 중간 기준으로 거의 러프까지 왼쪽으로 과감히 좀 본다고 생각을 하셔도, 거리가 장타가 아닌 분들은 사실 페어웨이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을 거라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린다면 나무를 보고 좀 휘어서 벙커 왼쪽 끝에 떨어지는 이런 방향이 아마 베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언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벙커를 넘어가서 좀 멀리 가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딱 제가 생각한 대로 잘 갔어요. 아까 웨지 칠 때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좀 많이 타서 위험하긴 한데, 벙커 오른쪽 끝 정도 보고 한번 쳐볼게요. 또 이번엔 기가 막히게 안 휘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은 슬라이스 바람일 때 바람이 안 타고 가는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쁜 샷이 아니어서 그냥 치고 있긴 한데, 그게 계속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보고. 감사합니다. 초반 버디가 가뭄이네. 도그렉만 보면은 어떻게든 왼쪽에 붙이시려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실수가 많이 나와서 항상 도그렉 홀은, 여기는 17번 홀 412야드짜리 또 굉장히 긴 파4홀입니다. 근데 티박스 앞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공략하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티박스 앞에 있는 이 나무들이 왼쪽을 막아놨거든요. 거기 보지 말라고 막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앞에 거슬리지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면 저기 그 야자수가 2개 있는데 2개 중에 오른쪽 거 지금 화면상에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방향을 보고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불어 들어오니까 저 말뚝 방향에 떨어지면 좋고, 그 말뚝보다 왼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하시면 돼요. 물론 장타자분들은 조금 더 왼쪽으로 가셔도 되고, 저도 저 말뚝보다 왼쪽으로 공략을 할 건데, 기본적인 공략은 내가 보이는 곳에 치는 거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시더라도 어차피 긴 홀이라 편안하게 이런 홀은 파5 같이 5타 친다 생각하고 플레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412야드면 저희한테도 짧은 홀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핀까지는 115m고 웨지는 48도 잡았습니다. 지금도 훅바람이 엄청 많이 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한 10m, 15m 정도 오른쪽 본다 생각하고 과감히 봐주세요. 이 옆바람도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 보이는 왼쪽 야자수랑 오른쪽 그 중간에 있는 야자수 사이 정도 보고 샷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또 열려 맞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핀까지는 16m거든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2법칙 있죠, 12법칙.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8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원래대로라면 12에서 8을 뺀 나머지 4만큼의 런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를 5등분을 해서 1 정도 날아가고 그거의 4배 정도 굴러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앞이 오르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해서 1대 3으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의 4분의 1 지점에 공을 떨어뜨려서 굴러가게 한번 해볼 거예요. 12법칙은 퍼터처럼 좀 가까이 서서 힐을 들고 정말 퍼터랑 비슷한 방식으로 치는 거 잘 생각해 주시고요. 1대 4 정도, 1대 3 정도 칠 거니까 네, 지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르막이 좀 심해서 조금 짧기는 했는데 그래도 2단 그린 위에 있는 핀치고도 결과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런닝 어프로치를 해야 될 때는 제 그 12법칙 영상을 보시고 응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뭐 1대 2로 갑니다, 1대 3으로 갑니다, 1대 4로 갑니다 하면 항상 그 거리만 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응용을 하실 수 있죠. 오르막이니까 좀 덜 구르겠구나, 그러니까 1대 4인 클럽을 잡고 1대 3으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을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외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앞에서 샌드 같은 걸로 어프로치 하시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 슬라이스로 가네? 18번 홀은 500야드짜리 파5 홀이고요. 주로 이 홀에선 뒷바람이 많이 분다고 해요. 그래서 쉽게 좀 투혼을 노릴 수도 있는 홀이라고 하는데 이 홀 블루티에서는 600야드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남은 촬영에서는 뒤에서 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이트 기준으로 플레이를 하실 때에는 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 야자수가 하나 있어요. 그거랑 왼쪽에 페어웨이에 쭉 3개 정도 연달아 있는 말뚝, 그 말뚝과 야자수 사이 정도를 보고 공략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야자수까지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서 한 200에서 21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러프로 그냥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러프가 생각보다 야자수 왼쪽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야자수랑 말뚝 중간 정도 보고 플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제가 반대로 슬라이스 바람이 불 때는 엄청 넉넉하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훅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오른쪽을 엄청 넉넉하게 보라는 말씀을 계속 안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많은 골퍼분들이 주로 슬라이스 성향을 많이 띠고 있고 드로우 구질을 치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도 볼 출발 자체가 오른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훅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너무 과하게 오른쪽을 봐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한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략은 말뚝과 야자수 사이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방향을 보고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휘어서 돌아 들어오면 말뚝 있는 곳에 떨어지는 걸 목표로 한번 샷을 해보겠습니다. 야,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나냐. 부려서 될 게 아닌데. 그래도 한번. 지금 핀까지 거리는 200m 정도인데 사실 그냥 띄워서 치면 충분히 쉽게 3온이 되겠지만 그러기엔 또 이 앞에 나무가 걸려요. 그래서 앞에 나무 밑으로 그 앞에 나무 위로 가야 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시합 때라면 아마 치지 않을 텐데 저 사이로 한번 보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런 작전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면 당연히 너무 좋은 샷이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 생각에 20% 미만입니다. 그래도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아주 좋습니다. 일단 나무는 안 맞았기 때문에. 자, 핀까지 거리는 약 한 40m 정도 남았습니다. 잘 왔어요. 제가 생각한 대로 200m 넘는 데서 6번 아이언 쳐서 이 정도면 감사하죠. 요것만 잘해서 마지막 홀은 좀 버디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하, 잘 떨어진 것 같은데 엄청 넘어가네. 욕심부린 자의 최후네요. 욕심부린 자의 최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프로님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8홀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코스 설명을 해드리면서 쳤는데 제가 치면서 특히 이제 마지막 홀 세 번째 어프로치 서드샷 버디를 치기 위해 했던 그 서드샷을 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프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네, 오늘 제가 욕심을 부려서 사실 좋은 결과를 얻은 경우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골프를 치실 때 너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욕심, 조금 과감한 건 괜찮지만 무리한 샷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 서드샷은 전 치자마자 붙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좀 임팩이 과하게 들어가서 넘어가고 멀쩡히 뭐 페어웨이 한 30-40m 남겨놓고 버디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거 너무 아쉬운 골프죠. 이 코랄 오션을 플레이 하실 때는 그린이 은근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점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국에서 블루티를 즐겨 치시는 골퍼분들도 화이트티에서만 플레이를 하셔도 비거리가 충분히 길기 때문에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더 장타고 실력이 정말 아주 좋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랄 오션 블루티에서 플레이 한번 해보시면 야, 이게 골프가 진짜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즐겁게 잘 쳤고 자세히 영상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두 분과 이 총 3명이 플레이를 하면서 코랄 오션의 총 지배인님 그리고 라우라우베이 대표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같이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계획에는 없던 거였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가 돼서 플레이 했는데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거라고는 하시는데 코랄 오션과 라우라우베이 두 곳 모두를 플레이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해요. 그 상품도 같이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사이판에 있는 총 3군데 골프장 중에 가장 좋은,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유명한 골프장 2군데를 한 번에 협업을 하셔가지고 같이 플레이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계속해서 완판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상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가 오니까 영상을 여기서 그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